이런 경우에는 권리금, 보증금 정말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팔고 잘 살자 TV입니다. 옷장사 해볼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부동산 계약하기입니다.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요. 보증금이랑 권리금이 합쳐서 내 예상과 맞다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가져서 내 예산이 3천만 원이다. 근데 본 매물이 보증금이 500이고 권리금이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 예상과 맞네. 그리고 계약을 하시는 건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보증금은 시세랑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권리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높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특별한 이유라고 한다면 뭐 전에 장사하시던 분이 특별한 영업 노하우가 있어서 그걸 내가 뭐 인수받기로 했다던가 아니면 여기 인테리어나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걸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아니면 다른 데에 비해서 월세가 낮아서 내가 오래 일할수록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매장은 권리금을 많이 주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이랑 보증금은 뭘까요? 보증금은 뭐 건물이 훼손되거나 내가 뭐 세를 못 냈을 경우 뭐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건물주 분한테 드리는 돈이에요. 나중에 나갈 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돈인데요. 이거는 뭐 점포주랑 주고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점포주분한테 이거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권리금이 있는 이유는 상가가 뭐 목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해서 그냥 주기 아깝다 할 때 전에 장사하시던 분이랑 저랑 같이 상의를 해서 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메인 상권들 아니면 권리금이 많이 내려갔거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권리금은 얼마를 주고 들어가는 게 적당할까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통 권리금은 최고로 쳤을 때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내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계획서를 처음에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 매장에서는 1년에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 그 예산 정도를 최대 권리금으로 쓰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권리금을 많이 주면 안 되는 상권은 제가 보기엔 뭐 신도시 상권 아니면 규모가 작은 상권들은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가시면 위험해요.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상권이라고 해도 규모가 작은 상권들은 옆에 뭐 신도시나 뭐 큰 백화점, 뭐 스타필드 같은 이런 대형 채널들이 생기면 그쪽으로 흡수돼 버리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러면 잘 되고 있던 상권이 한순간에 사람도 안 다니고 권리금 없어지는 상권으로 바뀌는 걸 많이 봤습니다. 교통망이 바뀔 예정인 지역들은 또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역 상권이라고 친다면 부평역 상권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부평역을 이용해서 인천 지하철을 무조건 갈아타거나 해야 됐는데 7호선이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굳이 부평역을 거쳐서 환승하지 않더라도 부평구청역을 거쳐서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유동인구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권도 죽고 권리금도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쓰실 때 부동산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요. 첫 번째, 이거 중요한 건데요. 내가 들어갈 상가에 등기부 등본은 꼭 띄워 보셔야 돼요. 부동산 핸드폰 어플로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뭐 정부24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되니까 내가 들어갈 이 매장이 저당권이나 전세권 뭐 이런 게 많이 잡혀 있으면 보증금 떼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계약 당일 아침까지도 이거는 꼭 띄어서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말 너무 믿지 마시고 좋은 매물 있어도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돼도 조금 기다려 보세요. 부동산 가면은 참 현혹되는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가면 아, 잘 오셨다. 마침 어제 나온 매물인데 뭐 나만 갖고 있는 매물인데 이거 계약하셔야 된다. 좋은 기회다. 아니면 뭐 이거 누가 계약하기로 한 건데 계약금 먼저 내시면 내가 드리겠다. 아니면 뭐 진짜 좋은 매장인데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이 사정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내놓게 되셨다. 이거 빨리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뭐 진짜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시간 충분히 두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실수인데요. 부동산 가서 괜히 돈 없고 하니까 좀 무시당하고 이럴까봐 내가 가진 예산보다 좀 많이 더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조금 적게 얘기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야 부동산에서도 좀 싸고 좋은 매물들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동산을 여러 군데 가보셔야 돼요. 어느 동네든지 간에 그 동네에 토백이 부동산들이 있고 매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부동산을 가봐도 그 부동산 분들도 전화를 하시면 그 토백이 부동산 분들한테 또 전화를 해서 매물을 소개받고 저한테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토백이 부동산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처음 내놓은 부동산을 가셔야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을 가셔야 권리금, 보증금, 월세 이런 거 쇼부 보기가 가장 편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계약 기간은 얼마를 써야 좋을까요? 처음에 가시는 분들은 뭐 계약 기간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동산이 쓰자고 하는 대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통은 2년 정도 계약을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데 근데 내가 좀 권리도 많이 주고 들어갔고 뭐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투자 비용을 많이 했다면 계약하시기 전에 나 3년 하고 싶다, 5년 하고 싶다 사전 협의를 꼭 하세요. 뭐 요즘에는 사전 협의가 이런 게 없어도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니까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협의를 하셔야 내가 협의된 기간 내에서는 임대료 인상 없이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좀 불안정한 상권이고 내가 투자금이 좀 적게 들었다. 내가 뭐 처음에 그냥 시범 삼아서 해본 이런 곳이다 한다면 짧게 1년만 쓰자고 부탁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혹시나 내가 장사가 안 되더라도 그냥 만기 돼서 나오실 수가 있는데 뭐 2년, 3년 이렇게 써버렸다. 근데 내가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내놨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월세 못 내니까 보증금에서 다 까이고 나중에 진짜 빈털터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리금 계약서 쓰기 전에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이랑 뭐 시설이나 집기는 뭐 얼마나 내가 쓰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철거를 원하는지 꼭 합의를 하셔야 되고 계약서를 쓰실 때에도 구두로만 하시지 마시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꼭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구두로 예약한 경우에는 이 냉장고가 여기 있을 줄 알았고 이 에어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에 하시던 분이 나갔는데 다 없어요. 근데 계약서에 써놓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전에 장사하시던 분한테 꼭 부탁을 한번 하세요. 월세 좀 새로 들어오는 분한테 내려서 받을 수 없냐. 내가 잘 아는 뭐 동생이 이어받아서 하는 건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월세 좀 인하해 주시면 안 되겠냐. 꼭 이렇게 한번 부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월세 인하 받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안 돼도 뭐 해봤자 본전이니까요. 그리고 가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월세를 인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 임차인분한테 꼭 점포주한테 연락해서 이 부분은 보합으로 가주셔야 된다. 혹은 낮게 가주셔야 된다. 얘기를 꼭 사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점포주분들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쓸 때는 좀 낮게 깔고 들어가세요. 뭐 괜히 막 허세 부리시고 그러지 마시고 사장님 제가 직원생활 열심히 해서 돈 몇 년 모아서 또 대출도 많이 받아서 어렵게 시작합니다. 근데
월세 같은 거는 저 성격상 밀리고 절대 안 그럴 테니까요. 이제 대신 월세 이거보다 뭐 10만 원만 더 내려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뭐 10만 원만, 뭐 20만 원만 이렇게 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안 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좀 여유 있는 사장님들은 뭐 20만 원 얘기하면은 10만 원 이렇게 빼주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꼭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이면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꼭 얘기해 보시기 바라고요. 절대 급하게 계약하지 마세요. 장사 뭐 1년, 2년 할 매장 아니니까요. 절대 급하게 계약하지 마시고요. 주변 장사하는 분들이나 그 상권 잘 아는 분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보시고 같이 부동산 돌아보면서 매물 보시면 너무 좋고요. 좋은 가격에 좋은 매물 고르시기를 바라겠고요. 모두 잘 팔고 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